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르키의 시리아 강진 발생 뒤 209시간 만에 한 가족의 기적같은 생還소식이 들려오면서 반가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양선교교회가 트르키의 대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에 협력하기로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저녁 미시간 주립대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이 지난 14일 최근 절도 피해가 급증한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미국 내 830만 대 차량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이르면 7월에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 이른 새벽부터 일부 교외 지역에 때 아닌 겨울 눈폭풍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르키의 시리아 강진 발생 뒤 209시간 만에 한 가족의 기적같은 생還소식이 들려오면서 반가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트르키의 남동부 하타이주에서 건물 잔해에 갇혀있던 시리아인 가남 가족이 209시간 만에 구조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현장 사진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구조 상황 영상에는 남편이 엎드린 채 들것에 실려 나온 뒤 15살 자녀가 보온 덮개에 가려진 채 실려 나왔으며 마지막으로 구조된 파트만은 들것에 누운 채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며 앰뷸런스로 옮겨지는 모습 등이 담겨져 공개됐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긴급 구조대도 이날 하타이주 안타크야에서 한 여성의 구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난 6일 새벽 발생한 트르키의 시리아 지진의 사망자 수는 14일 기준 4만 1000여 명에 이릅니다. 재난 발생 9일째를 넘기면서 본격적인 건물 철거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기적 같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동양선교교회가 트르키의 대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에 협력하기로 나섰습니다. 동양선교교회는 협력 선교사로 지원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 올한 목사를 통해 진원지인 가젠테프 지역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동양선교교회는 교회와 성도들이 마련한 5,000달러의 긴급 재난 성금을 보내고 현지 목사의 보고를 받은 뒤 2차 이재민 구호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런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재민이 된 아동과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트르키의 주민들을 위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3일 저녁 미시간 주립대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미시간 주립대 경찰 공공안전부의 크리스 로즈먼 부국장은 총기 난사 용의자가 올해 43살의 흑인 남성인 앤서니 맥네로 확인됐다고 지난 14일 발표했습니다. 다만 용의자 앤서니 맥네가 왜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총기를 난사했는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3명과 부상당한 5명은 모두 미시간 주립대 학생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상자 5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총격 사건은 지난 13일 저녁 8시 30분경 버키홀이라는 건물에서 시작됐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학생회관 근처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이 지난 14일 최근 절도 피해가 급증한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미국 내 830만 대 차량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틱톡 등 소셜미디어로 확산한 차량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된 차량은 시동 스위치에 열쇠가 꽂혀 있어야만
시동이 걸리게 되고 도난 알람의 길이가 30초에서 1분으로 늘어납니다. 현대자동차는 도난 방지 장치가 장착됐다는 내용의 경고 스티커도 소비자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그레이드 대상은 2017년에서 2020년 엘란트라 모델과 2015년에서 2019년 소나타 모델, 2020년에서 2021년 베뉴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이르면 7월에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지난 15일 연방부채와 법정 한도 보고서에서 부채 한도 도달에 따라 재무부는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채 한도에 변화가 없으면 특별 조치를 이용해 차압하는 정부의 능력이 현 회계연도 4분기인 7월에서 9월에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특별 조치가 소진되기 전에 부채 한도가 상향되거나 유예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게 된다면서 그 결과 정부는 일부 지불 유예나 디폴트 혹은 둘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부채 한도는 연방정부가 차압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이른 새벽부터 일부 교외 지역에 때 아닌 겨울 눈폭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새벽부터 일부 지역에서 변덕스러운 시카고 겨울 날씨가 갑자기 찾아왔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같은 눈폭풍주의보는 맥헤니 카운티를 비롯해 위네바고, 붐, 오글 카운티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눈폭풍은 오후 9시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힌 가운데 시속 35마일을 넘는 강한 돌풍과 함께 눈이 내리면서 여행을 계획한 주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강한 바람 불면서 곳곳에 눈 소식 예보됐습니다. 기온도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매우 쌀쌀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4도, 밤 최저 기온 19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